투자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 책은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책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이 책을 20대 초반에 처음으로 읽었었는데요.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자산소득을 늘려야 한다예요. 자산소득을 늘려서 내가 지출하는 돈보다 더 큰 소득이 들어온다면 그게 부자라고 했던 게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그 자산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20년 정도가 지나고 다시 이 책을 보게 되니까 이 책에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는 따로 있더라고요. 그거 없이 돈을 벌어봤자 결국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부자의 시각입니다. 부자처럼 생각하는 것, 부자의 마인드라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과연 나는 부자의 마인드, 부자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가난한 자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단한 말 한마디로 많은 생각과 반성을 하게 해줬던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지, 또는 우리 아빠는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자녀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 편이세요? 그런 거 살 돈 없어 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사실 저도 많이 들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살 돈 없어. 그리고 아이들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사달라고들 하죠. 그래서 부모들은 당연히 그런 거 살 돈 없어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난한 아빠는 습관적으로 그런 거 살 돈 없어 라고 얘기를 했고, 부자 아빠는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살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런 거 살 돈 없어 라고 얘기한 거는 단언이고,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살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민이라고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단언하게 되면 우리의 사고는 멈추게 되는 반면, 고민하게 할수록 우리의 사고는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해요. 우리의 뇌는 쓰면 쓸수록 강력해지는데, 그런 거 쓸 돈 없다고 단언하게 되면 뇌는 뇌를 쓸 일이 없으니까 점점 게을러진다고 해요. 단언이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여지가 없으니까요. 반면 돈에 대해 열심히 움직이는 적극적인 사고를 활용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점점 부유해질 수밖에 없다고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분명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에 대해 그렇게 단언하는 습관 때문에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이나 보는 사람과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기 위해 헬스장을 다니는 사람과의 차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거 살 돈 없어 라고 하는 말이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고, 주위에서 늘 듣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한 문장이 이렇게까지 큰 차이를 만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소파에 앉아서 TV 보는 사람과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러 헬스장에 가는 사람의 차이라고 하니까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고, 과연 나는 단언해서 생각을 닫히게 하는 사람인지, 고민하게 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의 자녀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또 책을 보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렇게까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자녀가 생기게 되면 지출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다들 애가 생기기 전에 투자를 해야 된다. 애가 생기고 나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는 생각도 못한다. 이렇게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아빠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슬프지만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부자 아빠는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가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말만 들어도 왜 누구는 부자가 됐고 왜 누구는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느낄 수 있지 않나요? 어떤 상황도 부자 아빠에게는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는 리스크를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랐어요.
리스크 어때요? 뭔가 부정적이고 두렵고 공포스럽지 않나요? 그래서 이 두렵고 공포스럽고 이 나쁜 것을 피해야 될 것만 같지 않나요? 가난한 아빠는 돈은 늘 안전하게 관리하고 리스크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부자 아빠는 무엇보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워라 라고 말했어요. 통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리스크만 잘 관리할 줄 안다면 하이 리턴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저 역시 사람들이 실치가 없고 사기라고 했던, 그러니까 당시에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던 암호화폐 시장에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투자했던 것이 사실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도 리스크가 무엇인지, 그 리스크가 진짜 리스크인지 아니면 나의 무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리스크인지, 그리고 그게 진짜 리스크라면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암호화폐, 코인 투자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리스크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생각해보고 알아보니까 오히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수익도 기대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코인은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암호화폐의 기술적인 측면, 이 기술들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걸 제가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기회를 잡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되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자 아빠의 정말 멋진 한마디가 나옵니다. 부자 아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난한 것과 빈 털터리인 것은 차원이 다르다. 빈 털터리는 일시적인 거지만 가난은 영원한 것이다. 가난한 것과 빈 털터리인 것은 물리적으로 돈이 많이 없다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빈 털터리인 것은 도전을 해서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실패를 했지만 도전을 했다는 것이고, 그 도전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도전에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가난하다는 것은 도전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저도 가난했던 시절에는 부자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20대 후반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는 빈 털터리와 이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 차이점을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실패를 하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힘들었지만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돈을 벌고 또 돈을 잃는 과정에서 결국 실패의 그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또 실패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인간은 원래 실수를 통해 배우도록 설계된 존재다. 우리는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운다. 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걸을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승자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패배자들은 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실패란 성공 과정을 구성하는 일부이다. 실패를 피해가는 사람은 결국 성공 또한 피해가게 될 것이다. 실패를 피하면 결국 성공도 피해간다. 어떤가요? 이제는 실패를 한번 맞서봐야겠다는 용기가 생기지 않으시나요? 부자 아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안전하게 행동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잃는 걸 너무 두려워해서 잃는다는 거죠. 나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이기는 것이란 대개 지는 것 뒤에 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자전거 타는 법을 익히기 전까지 수없이 넘어져야 했다. 나는 골프공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골퍼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시련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사랑에 빠진 사람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한 번도 돈을 잃지 않고 부자가 된 사람도 만난 적이 없다. 누구나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만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가 되길 꿈꾸지만 동시에 돈을 잃기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가요? 부자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돈을
잃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저도 돈을 잃어봄으로써 돈에 대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더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돈을 잃으란 것이 아니라 돈을 잃는 것이 걱정돼서 도전을 피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아요. 성공의 과정, 우리가 수학에서 답을 구하는 과정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실패인데 그 실패를 건너뛰고서는 답을 구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오늘은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 내용 중에 좋은 내용들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역시나 마인드적인 부분, 그리고 실패에 관해 중점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저는 투자에 있어서 기술적인 어떤 부분보다 이 마인드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은 책들을 통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지만이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을 내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영상을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더 많은 부분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부자의 시각, 돈에 대해서 게을러지지 않도록 단언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실패를 진정 성공으로 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다면 여러분 모두 부자 아빠, 부자 엄마가 반드시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누구든 언제든 하면 할 수 있고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부자 아빠, 부자 엄마 되어봐요. 화이팅!